자, 이번 시간에는 34강 수권의 구성과 순환을 배워볼 거예요. 자, 수권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쵸? 지구상에 물이 어떻게 분포하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해수가 몇 프로다? 97%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수권을 이루는 이제 물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하는데 굳이 이건 알 필요가 없고 넘겨서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물의 이용은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자, 일단 수자원. 자, 지구상의 물 중에서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물로 대부분 하천, 호수, 지하수요. 그러면 하천, 호수, 지하수는 합쳐서 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이 전 세계의 2%의 물만 하천, 호수, 지하수야. 그러면 97%인 빙하 그리고 또 해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물이 부족한 나라로 세계 평균보다도 이제 적어가지고 물이 부족한 나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게 무엇이냐? 생활하수, 공장 폐수, 가축의 분뇨, 농약 사용 이런 것들이요.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 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하수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라면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라면 그 물 있잖아요. 국물 라면 국물을 한 컵을 버리잖아요. 종이컵으로. 그러면 이 라면 국물 한 컵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깨끗한 물이 15리터예요. 한 컵 정도는 200ml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15리터의 물, 여러분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1.5리터짜리 페트병 이게 15개나 있어야 이거 하나를 이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세제 많이 쓰죠. 세제도 뭐 친환경 세제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일반 세제들을 마구마구 풀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양들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대책으로 사용하는 건 수자원 사용량 자체를 절감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폐수 정화 처리 시설 설치, 그다음에 중수도 설치 등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다시 아까 해수는 제가 97%의 전 세계 97%의 물이 해수다라고 했는데 이 해수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녹아져 있지만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합시다.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이에요. 두 가지는 외우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우라고. 염화나트륨 가장 많은 양이면서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염화나트륨은. 그래서 짠맛을 내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 여러분 혹시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짠맛만 있지 않아요. 어떤 맛도 있냐면 쓴맛도 있거든요. 이 쓴맛이 나오는 게 바로 염화마그네슘이라는 이 마그네슘 때문에 이제 그런 맛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에는 두 가지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염화나트륨을 쓰면 NaCl 이렇게 되고요. 염화마그네슘은 MgC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염분이라는 건데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퍼밀이라고 나타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퍼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ml 중에서 얼마가 뭐 다른 것이 들어있다, 뭐 몇 그램 들어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했어요. 퍼센트라고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퍼밀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kg의 물에 이제 소금이 32g 녹아져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32 퍼밀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kg에 32g이 이제 녹아져 있는 이제 32 퍼밀인 곳에서 만약에 이 32 퍼밀로 만약에 3kg의 소금물을 얻으면 이 3kg 소금물에서는 소금을 얼마의 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kg에 32g이니까 3kg면 그렇죠. 96g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염료의 총량을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염분의 변화인데 염분이 그러면은 이 염분이 전 세계 바닷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바닷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바닷물들이 중간중간 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강수량, 비가 많이 오면 또 덜 짜질 것이고 증발이 많으면 짜겠죠. 강물이 많이 유입되면 안 짜고 강물이 적게 유입되면 짜겠죠. 그리고 해수가 이제 얼었어요. 빙하가 됐어요. 또는 그것이 녹았어요. 이럴 때 염분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곳인데, 자, 염분이 낮은 지역 어떨 때일까요? 강수량이 높고 강물이 유입되고 해빙이 일어나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극지방이 해당하고요. 염분이 높은 지역은 어때요? 증발량이 많고 건조하고 결빙이 일어나고 위도 이제 30도씨 부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하여서 자, 지금 여기랑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32에서 33, 34 이 정도 되고요. 여기는 34에서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더 큰가요? 그쵸? 여기가 더 크고요. 자, 근데 여름에는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오른쪽은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은 33 정도 되죠. 왼쪽은 32, 31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조건 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겨울과 여름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짜나요? 누가 더 짜나요? 그렇죠. 겨울이 더 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더 높냐라고 하면 동해가 더 높고 겨울철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데 해수의 염분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염화, 나트륨이랑 뭐가 또 하나 많다고 했죠? 염화, 마그네슘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 들어있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이 이제 20% 되고 염화 마그네슘이 15%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 아니면은 이제 극지방이나 사막지대나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비율은. 그쵸? 그런 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해수의 오존 분포인데 여러분 위도가 뭔지 아시나요? 네, 위도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선을 이제 우리가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예요. 근데 고위도하고 저위도하고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여기가 더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더 이제 에너지 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극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남극 거기는 당연히 춥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영향으로 이제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라고 하는 건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 자,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당연히 저위도일 때 온도가 높고 고위도에서는 온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해수 온도의 연직 분포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도 떠다니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제 깊은 바다다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눠져 있어요. 혼합층, 그다음에 이제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인데 수온이 혼합층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굉장히 일정하죠. 근데 수온약층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심해층은 또 일정해요. 자, 혼합층의 경우에는 이제 혼합층의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수온이 높은 거죠. 그쵸?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수온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수온 약층은 어때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자, 에어컨 이제 바람을 이제 틀었어요. 에어컨 바람을 틀면 시원한 바람은 이 날개를 위쪽으로 할까요? 아래쪽으로 할까요? 시원한 바람은 위쪽으로 합니다. 왜냐면 시원한 바람은요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순환하게 하려면 차가운 공기
예를 들어 이제 공기를 이제 약간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위쪽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이제 따뜻한 공기들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계속 차갑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수온약층은 따뜻하죠. 얘가 차갑죠. 얘는 여기 5도고 여기는 20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게 위로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순환을 할까요? 차가운 건 계속 아래에 있고 싶어 하고 따뜻한 건 계속 위에 있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별표 3개. 지금까지 나온 적 없었는데 예전에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고등 검정고시에서 이게 정말 많이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온약층, 매우 안정한 층이 어디냐? 그럼 수온약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인데 이거는 별표 3개.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에 고등 검정고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쿠로시오 해류, 근원지 이런 거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부분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 난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난류 따뜻한 물이에요. 바닷물 중에서도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 따뜻한 물의 근원지가 바로 쿠로시오 해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나눠지게 되나요? 그쵸. 황해 난류, 그 다음에 동안 난류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올라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난류가 이제 2가지가 있죠. 그런데 한류도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어떻게 연해조 한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 한류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써 있죠. 뭐예요? 조경수역이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물 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이 조경수역 여러분 아마 사회 수업 할 때도 들어봤을 건데 조경수역이 왜 좋아요? 여기는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보물성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독도 같은 경우에 왜 가지고 싶어 하냐면 여기 독도를 차지하면 그 근방 200m까지는 이제 자기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다 먹기 위해서 일본은 이만큼인데 이 바닷물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가 없으면 여러분 오징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따뜻한 물이 있어도 우리가 오징어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위에서 오는 차가운 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해를 지키는 건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건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또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을 포함하여서 바닷물까지도 바다 그 지경까지도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검정고시에 이게 문제가 안 나와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는데 이 지도는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그리고 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요 그림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던 이 조경수역이 나오네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해역. 그리고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플랑크톤이 뭐의 먹이죠? 그죠? 물고기의 먹이죠? 물고기 먹이가 많으니까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석 현상이라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자,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 그쵸?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이제 뭐냐? 밀물이 오면 해수면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썰물은 나감
바닷물이 나가는 걸 쓰러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썰물은 가장 이제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그래서 막 그때 막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만조와 간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갯벌 체험도 하고 또 조력 발전소, 조류 발전소, 이 조력이 뭐냐 파도거든요. 그 파도가 이동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로 쓰기도 하는 그걸 조력 발전소, 조류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석, 그 다음에 만조, 간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제 풀고 이걸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자 해류 ABCD 중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그쵸?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한류에 해당하는 거. 자, 고위도. 자, 여기가 고위도예요. 위쪽이 고위도고 제가 아래쪽이 저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화살표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자, 그리고 2번은 우리 바다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데 ABC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층이래요. 수온약층이다. 거봐요. 내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안정한 층이다. 이랬지. 자, 그러니까 어디예요? 어디? 자, B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A번은 이름 뭐였어요? 그렇죠. 호흡층. 이것도 외우세요, 여러분. 호흡층. 그 다음에 얘가 수온약층.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심해층. C, D 다 심해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여러분 수온약층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성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가에 해당하는 염류. 제가 외우라고 했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그쵸? 지금 염류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뭐다? 염화나트륨. 이거 외우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거 뭐예요? 그쵸? 여기 이 염화나그네슘. 얘가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염분이 32%래요.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네. 자, 32%라고 하는 건 1kg 중에서 소금은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염분은 32g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바닷물 2kg이면 전체 염류 양이 몇이냐? 그럼 여기 2kg다. 그럼 이때는 몇 g이냐? 이거예요. 몇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몇이에요? 64g.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고 또 여러분이 아는 선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번 35강에서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에 배우면서 지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습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